자, 오늘 쿠키는 먹는 치료제 도입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자 거를 도입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뭐 100만 명분의 투여량이라고 해요. 확보한 게.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 30만 명분을 이제 입고를 시켜가지고 어린이들 40kg 미만의 소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자가격리 환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욕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왜 국산 것도 많다. 국산 거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아. 국산 것도 있는데 네. 굳이 화이자 거를 지금 이렇게 긴급 도입을 하냐라는 식으로 이걸 몰고 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지금 왜 이게 우리 기사에 이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고연령군이 사실은 중증 환자의 50% 가까이를 차지했어요. 특히나 백신 안 맞으신 분들 위주로 돌파 감염도 일부 있었지만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노인분들에 대한 그 부스터샷을 실시를 했잖아요. 70% 정도가 3차 접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한 20%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노인군들, 고연령 차군의 위험 요소는 해결을 했는데 지금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2세 미만의 소아들, 이 친구들이 이제 안 맞췄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계층에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갖고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가 집중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중증 환자도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령군들한테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작용 위험이 커요, 일단은. 왜냐하면 소아기 때문에 성인하고 같은 용량의 그 임상 실험을 안전성 문제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코로나가 어린이들한테는 안 걸린다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임상 종목 자체에서도 이미 배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린이들한테 이거를 이 접종을 1차, 2차, 3차를 진행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투여할 수 있게 부작용이 그나마 덜한, 접종제보다 덜한 먹는 치료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백신을 하기 힘드니까 먹는 그렇죠. 치료제로. 지금 어린이들한테 백신을 넣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조기 도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국산 백신이 나오고 소아들에 대한 어떤 그 임상 관련한 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 국민 백신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 독감 백신도 고령자들이 주로 맞지 또는 본인이 면역력 떨어지는 사람이 먹지 아이들한테는 함부로 권장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거는 음모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이들한테 mRNA 백신을 주요를 하면 이게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갖고 2세대 그러니까 2세를 낳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이 또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 접종에 대한 부분은 계속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먹는 치료제를 어린 아이들한테 소아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있는데 왜 안 써?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이 근본적인 도입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그동안 머크사의 그 먹는 치료제가 30%밖에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화이자는 90% 이상 효과를 내고 있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들이 주장하니까 그런 거지.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효율 자체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 2번씩 3알을 5일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6개, 30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도, 도입가도 63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환율로.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인이 사갖고 막 이렇게
물론 돈 있으면 사서 먹는 사람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약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취약 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왜 안 주는데? 하고 띵깡 놓는 분은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런 기사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팍스로비드는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 환자가 투약 대상이다. 이 기사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부작용이 있기는 있는데 네. 맛을 잘 못 느끼는 미각 이상이나 근육통, 약간 혈압이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들보다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애들을 좀 차별 대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방역 팩스 문제도 있고 지금 소아 감염이 퍼지게 되면 애들은 다 이게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빠른 조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도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일단 7, 8천대를 넘어가던 중증자 숫자가 지금 중증자는 확진자 수가 3천대로 들었고요. 전체적인 중증 환자 숫자가 1,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게 개방을 했을 때 예상된 문제였고 그 문제도 10,000명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현명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칭찬은 아예 없어요.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한 8,000명대인 줄 알 거야. 그 숫자 올라갈 때는 뉴스 처음부터 8,000명대입니다. 맞아, 역대 10,000명 최대입니다. 된다, 뭐. 막 이러고 쓰던 것들이 지금은 주말에 2,000명, 지금 주중에 3,000명대로 떨어지니까 아예 뉴스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 개 같은 대신에 그래 어차피 너 딱인데 이 얼마나 개 같은 개래기들의 편파 종교입니까 이게? 욕해도 돼요? 해. 어차피 베린 몸인데. 왜 그렇게 보내요? 맞아. 대신에 이제 백신 위험하다는 기사는 계속 상위에 노출되고 있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 아이들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영리나 마찬가지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 위험성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 도입을 실시를 했고요. 자, 이 조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무리한 소아 백신 그 투여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환영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경부형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은 그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난 우리나라는 그게 국가가 해줍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스러우니까 미리 나 공짜로 좀 줘, 아니면 사 먹게끔 해줘, 물량 일반인한테 풀어줘, 이런 얘기하는 또라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이제 또 그런 기사 나오겠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미제 머크는 안 먹고 화이자를 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미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이게 약간 살균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치면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식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복제 효소가 있다 그래요.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그러니까 있는 기존에 있는 세균을 단백질 분해를 해갖고 안에 있는 RNA를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 단백질을 해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작용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네. 이제 증식을 못하게 그렇죠. 억제하는 그런 이야기를. 증식의 억제를 하는 거지 원인균을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머크는 원인균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부작용이라든지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머크는 말 그대로 예방 효과가 없는 거고 사실 이거는 예방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팍스로비드가? 네, 팍스로비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효소 자체의 그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군에 있거나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증식이 시작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증상 억제를 안 시킬 수 있는 영향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일이 검사가 할 수 없는 상황, 검사 키트를 못하는 뭐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무작위로 전부 다 투여를 해도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왜 그러면 국내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레키로나주를 일방적으로 안 푸냐. 이 레키로나주도 맞으면 3개월 정도 예방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만일 레키로나주를 풀어놓게 되면 안 아픈 사람들이 백신 이외에 항체 내지는 감염 억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서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레키노라주는 주사제입니다.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수요가 왜곡돼 버리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공급이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나 얼마가 됐더니 레키로나주 놔줘. 그거 맞으면 3개월 동안은 안 걸린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서 맞으려고 할 거고 그게 시중에 풀렸다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구해서 나 맞을게 100만 원 내고라도 맞을게 이런 일본 국회의원 같은 걔네들 1000만 원씩 내고 맞았죠. 중국산을 요런 놈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특권층 안에서. 그래서 이걸 국가가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다. 그냥 지금은 50세 초과 고위험군 환자한테 제한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업체가 스스로 이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 생산된 레키로나주에 대한 모든 판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 인해 갖고 셀트리온이 주가가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국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레키로나주를 필요한 쪽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 여유를 국가가 가지게 됐다는 면에서 어제 서 회장님의 어떤 통 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네. 그래도 셀트리온 오르던 것 같은데. 아니 오르긴 오르겠지. 장기적으로 오를 겁니다.